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16회 동안 또 열심히 답안지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올해는 그 삼순환 운영하는 걸 조금 바꿔가지고, 원래 첫날 시험 보고 그 강평하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이제 그 좀 경제학 행정법에 좀 치여가지고, 정착 공부한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 내용 복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내용 복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조금 전략을 바꿔가지고 그 일단 설명을 좀 해놓고 기본적인 도구들이 좀 정돈이 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시험장 가서 쓸 때도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 순서를 좀 바꿨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토요일 날은 두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아마 보통 70점 정도 풀 거예요. 그러니까 40점, 30점 풀거나 아니면 뭐 약간 점수 조정은 있겠는데, 뭐 하여간 70점에서 80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험을 볼 건데, 이게 다른 과목보다 정치학이 답안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안에 세부적인 내용 정리하고 뭐 이런 데도 좀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사순환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사순환 때 2시간 동안 세 문제 쓰는 거 갖고는 아마 시간 안배하고 뭐 이런 연습이 좀 잘 안 되실 거라 따로 좀 한 3번 정도만 두 문제씩 풀어볼 생각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해서 총 3번 정도 이렇게 풀어볼 거니까 그 푸실 때도 그렇고 내일부터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 옆에다가 그 뭐 답안지 많이 써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 시간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목차 만들어서 이제 답안지 시작할 때까지 몇 분 걸렸는지랑 서론 쓰는데 몇 분 정도 걸렸는지랑, 그 다음에 보통 그 제가 설문 2개짜리거나 아니면 뭐 3개짜리 시험 문제 만들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40점짜리 시험 문제 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설문 1번 풀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 걸렸는지 계속 좀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마 내일은 간만에 답안지 써가지고 원하는 대로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한 2회차나 3회차 정도 답안지 써보시면 대략 본인이 한 문단 만들 때 몇 줄 정도 갖고 지금 한 문단 만드는지랑 한 페이지에 몇 문단 정도 들어가는지 아마 계산이 쓸 거예요. 그게 계산이 서야 목차 만들 때 무리해서 만들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를 좀 좁혀가면서 만들 건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체크하시는데 아마 그거 체크하는 데까지는 아마 1회 모의고사, 2회 모의고사 정도 봐야 대략적으로 감이 좀 생길 테니까 일단 그 작업을 좀 하셔서 그 시험장 가가지고 첫 번째 문제 열심히 쓰느라고 3번 문제 못 쓰거나 아니면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 열심히 쓰고 3번 문제가 보통 30점이거나 20점인데 3번 문제 날리면 점수 받기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그런 실수를 좀 적게 하시려면 시간 안배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그건 좀 하시고, 오늘 그 이제 시작하는 날이라 답안지 만드는 거 관련해 갖고 딱 네 가지만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 답안지 만들면 이제 여러분이 쓰면서 좀 잘 정리된 주제도 있을 거고,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읽긴 읽었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뭘 뽑아내서 잘 안 되거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막연하게 안 된다 아니면 좀 점수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높게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데가 틀림없이 셋 중에 하나니까 이제 세 가지 시험장에 가져갈 도구를 좀 챙긴다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가 논리고 이게 목차 만드는 걸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론이고, 세 번째가 사례예요.
근데 혹시 답안 쓰면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 답안 잘 쓰고 뭐 사례도 잘 쓰고 하는데 지금 너무 오랜만에 정치학해서 예를 들면 작년 1순환하고 지금 처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기 2차 작년 시험 보시고 올해 이제 처음 다시 이제 정치학 공부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예전에 봤던 것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론 정리하는 것도 지금 버겁다. 시간이 도저히 안 된다. 뭐 이러면 마지막에 사례는 뭐 열심히 준비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니까 일단 1번하고 2번 갖고 점수를 크게 받는 거니까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하시고 뭐 이론 정리도 어느 정도 되겠고 뭐 16회가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은 아니라서 좀 정리해 보면 할 만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3번의 사례까지 좀 잘 챙겨서 어디가 약한지 좀 꼼꼼히 좀 체크를 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논리가 중요하다고 프레임 짜는 게 중요한데 외교원 학생 중에 그 답안 특강 듣는 그 학생 중에 답안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가 있는데 아마 한 70몇, 아마 시험 보면 한 70점 넘게 받을 거거든요. 특별히 실수만 안 하면. 근데 이 친구가 그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를 가지고 미중 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라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다 잘 썼는데 너무 이쪽에 욕심을 부려서 사례를 막 집어넣다 보니까 약간 두서없이 그 분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두서없게 된 게 본인이 갖고 있는 사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고 아깝고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막 집어넣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그래 많이 알고 있는데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예니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그 여러분한테 미중 간의 관계를 구성주의 갖고 풀라고 시험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건데 우리가 혹시 구성주의는 조금 준비해두면 뭐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왔을 때 뭐 써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잠깐 그 리마인드 삼아서 이제 하나만 좀 정리하면서 요 답안 쓰는 얘기하면 구성주의는 정체성이 세 가지로 나눠져서 국가들 간의 관계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유형의 정체성이 알렉산더 웬트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읽기 때문에 알렉산더 웬트를 갖고 보통 많이 쓰는데 중간 값이 그러니까 기본 값이 로크예요. 얘가 이제 경쟁자 관계고 여기서 나빠지면 홉스고 이러면 이제 적의 문화를 가지고 적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상호간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거고 여기서 좋아지면 칸트거든요. 칸트가 되면 친구의 정체성을 갖고 이제 국제 정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미중 간의 관계는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겠죠. 한국 전쟁에서 중국이 참전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적대적 관계가 됐고 그리고 나서 72년에 키신저가 중국에 가갖고 뭐 미중 간의 관계를 틀었고 또 79년에 국교 수교하고 80년대 그냥 뭐 유야무야 이렇게 있다가 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화에 중국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딱 세 가지로 나누면 미중 간의 관계를 나누면 일단 한국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개선이 1972년이니까 요 전까지가 한 시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2년에 닉슨이 마오쩌둥 만나가지고 미중 간의 관계를 이제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시작한 거는 연도를 따지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연도를 따지기 어려운데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폼페이오가 2020년에 엄청 센 연설을 하나 했어요. 전체주의 국가고 전체주의 국가 무너뜨리겠다고 아예 대놓고 이제 국무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요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 2020년을 딱 잡아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요 두 번째 시기가 있고 이제 2020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시기를 먼저 구분해서 논리를 나눠놔야
요 안에다 뭘 집어넣을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기 구분이 안 되고 틀이 없으면 선상 정보 갖고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딱 글이 어떻게 될 거냐면 토마스 홉스 적대적 정체성 미중간에 로크였다가 칸트로 가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다시 로크에서 토마스 홉스. 이러면 되게 간명하게 되거든요. 다시 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목차를 만들 때 맨 처음에 내가 이 미중관계를 욕심부릴 게 아니고 틀을 보여줘야겠다 하고 이렇게 시기를 구분하는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공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아주 만족스럽게 못 집어넣더라도 대략적으로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그냥 막 어거지로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반 페이지씩 쓴다. 여기 반, 여기 반, 여기 반. 그래도 못 쓰진 않거든요. 근데 틀이 있고 자료가 들어가면 그런 대로 이제 질서 정연하게 뭘 얘기하는지가 있는데 틀이 없고 자료만 들이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묘사한 건지 사실관계 설명하려고 한 건지 설명한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16회 동안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에 두 가지 작업을 병행할 건데 기출문제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응용문제를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 보시고 계속 이제 어떻게 목차를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이걸 구성할 건지 자꾸 연습하셔야 요런 이제 프레임 짜는 게 시험장 가서 좀 자연스럽게 될 거고 실수를 조금 덜 할 거니까 요 작업하시는 게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답안 부연인데 부연 설명인데 내일 여러분이 합리적 선택 이론 가지고 시험을 볼 건데 합리적 선택 이론으로 시험 볼 건데 합리적 선택 이론에 이제 내일 쓰지는 않을 건데 합리적 선택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방법론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합리적 선택을 입증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가 아마 제일 어려울 텐데 합리적 선택 입증하라고 하면 완전성하고 전이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간이 모든 경우의 수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게 선택한다. 이거 이제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성도 개념을 암기해서 기억했고 전이성도 암기해서 기억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완전성에 대해서 대략 완전성이라는 게 자기 선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 전이성은 우리가 A가 B보다 선호되고 B가 C보다 선호되면 최종적으로 A는 C보다 선호된다. 이 형태만 맞춰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개념은 떠올랐는데 그래서 독립변수 쪽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 첫 번째 문장 쓰고 났는데 두 번째 문장이 깜깜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쓸 말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뒤로 미루다 보니까 이게 설명하는 것 같지가 않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오랜만에 공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공부할 때 답안을 꼼꼼하게 쓸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내용을 좀 잘 들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서 약간 아이쇼핑 하듯이 이렇게 이제 공부해 놓은 바람에 뽑아내는 게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답안 쓰는데 이 문제에 걸리면 우리가 수업 때 꼼꼼하게 부연 설명들을 다 해가면서 이 모든 주제를 다루면 이 시간 안에 끝낼 수 없으니까 그렇게는 못 할 건데 혹시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부연 설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 문장을 도대체 어떤 기능으로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문제에 부닥치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본 책 중에 두 가지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뭐가 됐든 누구 책이 됐든 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첫 번째 문장 뭘로 쓰고 두 번째 문장에 어떤 기능으로 문장 구성했는지 몇 번만 읽어보시고 시험 모의고사 보기 전에 오전에라도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시면 다음 문장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아마 조금 빨리빨리 떠오르실 거고 내용이 정리가 안 되면 이제 관련한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뭐 예시 답안을 보시든지 아니면 뭐 논문을 참고해서 보시든지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시는데 그냥 우리가 혹시 예비순환이나 일순환 때 문제 많이 안 풀 때는 그냥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는 거 없고 이 이야기도 알겠고 이 이야기도 알겠고 뭐 해서 쭉쭉 지나갔는데 정작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설득해야 될 때는 이제 그 중에 정보 일부를 끌어다가 이제 설득해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끌어올 건지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고 공부해야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출제자가 어떤 이론 가지고 쓰라고 딱 얘기했을 때 아마 그 첫 번째 문장은 맞춰야 되는 문장이고 변수 맞춰야 되고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이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문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점수를 받는 데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하고 세 번째 문장을 못 만들거나 만드는데 자신이 없거나 하면 상대적으로 점수도 그렇게 높게는 안 나올 거니까 혹시 목차 만드는데도 좀 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내용 설명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하시면 그 두 번째 문장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거기에 좀 신경을 쓰시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고